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주어진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로 삶을 직접 설계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은 편안함 속에서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노력과 훈련, 그리고 삶의 의미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라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매일같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이나 두려움을 피하는 마음이 아닌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준비되고 침착하며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만드는 5가지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하루를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메일을 확인하기 전, 밀려드는 메시지에 답하기 전,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고요함 속에 앉아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감히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단 하나의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질문에 진정으로 답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정해진 일과를 소화하고 하나의 성취에서 다음 성취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빼곡한 할 일 목록의 모든 항목을 지워나가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길을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의 목적보다 눈앞의 과제에만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삶의 의미와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바쁘기만 할 뿐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수많은 활동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방향과는 어긋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더 깊은 왜와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어진 대로의 삶이 아닌 설계된 삶을 살겠다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당신의 방향을 대신 정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 목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겠죠. 처리해야 할 전화, 마감해야 할 프로젝트, 봐야 할 장보기 목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은 당신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목록이 아는 것은 오직 긴급함 뿐입니다. 그리고 긴급함은 대부분 중요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삶의 목적은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고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를 초대하며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고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의도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이끌어갈 때 당신은 단순히 할 일 목록에 네모칸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팀의 리더라고 상상해 봅시다. 물론 당신의 할 일 목록에는 보고서 결제, 고객 응대, 3번의 회에 참석 같은 것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더 깊은 목적은 공감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고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며 모두가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목적이 당신의 출발점이라면
할 일 목록의 모든 항목은 그 목적을 표현할 기회가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고객에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팀의 사명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하는 일의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혼돈 속에서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단순한 과업들을 의미 있는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압박감을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시키죠. 그리고 피할 수 없이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목적이야말로 당신을 굳건히 지탱해줄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뜨거웠던 열정도 식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목적은 실패 후에도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유가 됩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다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과업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차원에서 그 일들을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라는 렌즈를 통해 할 일들을 걸러내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이 행동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반영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어쩌면 그 일은 처음부터 당신의 목록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지 마십시오. 곧바로 분주한 활동 속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한 5분을 가지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끝마치고 싶은가가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만들고 싶은가?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의 하루 전체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목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을 넘어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존재 그 자체가 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에 박히는 가시, 계획이 틀어졌을 때 밀려오는 좌절감. 이런 순간들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상황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힘을 결정합니다. 감정적 규율이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짧은 공간에서 잠시 멈추어 길들여진 습관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을 내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자동항법 장치에 자신의 삶을 맡긴 채 살아갑니다. 무언가 화나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나를 세우고 두려운 일이 닥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자기 감정의 주인이 아닌 승객이 되어 외부 환경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감정적 규율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떤 판단도 없이 당신의 감정적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 두려움, 좌절, 슬픔. 이 감정들은 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메신저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두면 종종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분노를 예로 들어볼까요?
분노는 종종 상처받은 마음이 쓰는 가면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의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정말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실망감일 수도 있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찰의 순간이야말로 규율이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전이 클수록 감정적 규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이끌고 만들고 창조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것이고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며 모두가 당신을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명료한 정신을 지키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아니면 소용돌이 속으로 추락하게 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언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순간의 감정 때문에 영원한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찰나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애써 쌓아온 신뢰의 다리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감정적 규율을 실천하는데 수년간의 명상이나 심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훈련은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짜증나게 할 때 비꼬는 대신 호기심으로 대응하기를 선택하는 것. 실망했을 때 그 감정이 당신의 관점을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스스로 그 감정을 느낄 시간을 허락하는 것.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속도를 더 내는 대신 오히려 한 템포 늦추는 것. 이러한 훈련은 누군가 당신의 감정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순순히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이끌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자격이 생깁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과 행동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가치에 복무하게 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추고 숨쉬고 현명하게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개발하는 강력한 정신적 근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질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돈을 명료함으로, 모욕을 품격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직접 써내려가는 저자가 됩니다. 압박감에 부서지는 대신 도전을 통해 더 높이 솟아오르는 강인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불편함을 성장의 도구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일을 더 쉽게 만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 어떤 것도 편안함 속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의 저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불편함을 끌어안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 위로 솟아오릅니다.
불편함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익숙한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다는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부모님 세대는 편안함이 아닌 치열함 속에서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실, 실패 또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통해 삶이 강제로 불편함을 마주하게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더 자고 싶어 할 때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피하고 싶었던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쉬울 때 약속된 장소에 나아가는 것, 확신이 없어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것. 이것들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도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때 당신의 마음은 불편함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근육에 전혀 부하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한 상태로 머물 것입니다. 아프지는 않겠지만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감정적, 정신적 안락지대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정신은 연약한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불편함의 마법은 그것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쉬울 때 당신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스스로를 이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스럽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의 진짜 정신력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당신이 강하다고 느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때 만들어집니다. 자신감은 바로 거기서 태어납니다. 성공의 경험이 아니라 고군분투의 경험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스스로에게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은 싹틉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매일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딱 한 가지씩만 해보는 것입니다.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찬물로 샤워하기, 평소 침묵하던 순간에 용기 내어 의견 말하기, 평소 예스라고 말하던 것에 아니오라고 말해보기, 평소보다 아주 조금만 더 자신을 밀어붙여보기. 그렇게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함은 당신의 적이 아닌 스승이 됩니다. 또한 불편함이 항상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 당혹감, 불확실성과 같은 감정적 불편함도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것은 당신을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스스로에게 연약해지는 것을 허락할 때,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행동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요란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당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려움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딛고 일어선다. 시간이 지나면 그 메시지는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편안함은 쉽지만 당신에게서 성장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불편함은 어렵지만 당신에게 강인함이라는 보상을 줍니다. 그러니 불편함을 그저 견디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훈련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위대한 존재로 빚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전사처럼 그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끌어안는 법을 배운다면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바로 그 불편함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 자신에게 친절한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친구에게 평소 스스로에게 말하듯 말한다면 그 친구가 과연 당신 곁에 남아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코치가 아닌 비평가를 데리고 살아갑니다.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며 모든 결점을 확대합니다. 넌 부족해. 넌 항상 이 모양이지. 내가 뭔데 감히 그런 생각을 해? 와 같은 말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 목소리를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목소리는 훈련된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타인의 평가, 비교, 거절,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것이 다시 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훈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과 맺는 관계가 당신 삶의 다른 모든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과정 없이도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깊이 아끼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실패했을 때 당신은 그들을 조롱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때 한심하다고 말합니까? 물론 아닐 겁니다. 당신은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그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잊었을 때조차도 그 가치를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도 똑같은 수준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당신의 자신감, 신념, 그리고 회복력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만듭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독설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성공을 거두더라도 늘 공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즉 셀프 토크는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을 세워주거나 혹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거나 해봤자 뭐해?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소리들은 생각의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이 용기 있게 나아갈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목소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특히 잘못되었을 때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패턴을 알아차리고 날카로운 단어들을 포착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알아차림이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그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잔인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이 말을 친구에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말은 당신의 셀프 토크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짜 긍정으로 대체하지 말고 현실에 기반한 진실로 대체하십시오. 나는 늘 실패해 대신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 이건 과정의 일부일 뿐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부족해 대신 나는 아직 성장하는 중이지만 지금 이대로도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대신 지지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희망을 동시에 갖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더 다정하게 말할수록 당신은 더 강한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실패를 피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더 이상 인격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좌절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잣대가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더 빨리 용서하고 더 빨리 회복하며 더 명확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격려를 찾으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매 순간 당신 자신과 함께합니다. 그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의 잠재력을 파괴할 수도 혹은 활짝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친절함과 강인함,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비판이 아닌 격려의 원천이 될 때 당신의 마음 전체가 변하고 당신의 삶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끝을 죄책감이 아닌 감사로 채우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머릿속에서 되감습니다. 깜빡 잊고 걸지 못한 전화, 끝내지 못한 업무,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말했던 순간, 잡지 못했던 기회. 죄책감은 조용히 스며들어 넌 더 잘했어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따라잡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친 채로 계속해서 멀어지는 결승선을 쫓으며 죄책감이 마치 무슨 동기부여의 연료라도 되는 양 꽉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최악의 동기부여 수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시야를 좁히며 당신을 과거에 올가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무엇이 올바르게 되었는지에는 눈을 감게 합니다. 반면에 감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사는 끝내지 못한 일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들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주의를 부족한 것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옮겨줍니다. 완벽이 아닌 진전을 인정하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비록 당신이 할 일 목록 전체를 끝내지는 못했을지라도 어쩌면 당신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지지 않고 힘든 순간을 견뎌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데 거창한 의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잘 풀렸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 다정한 말 한마디, 새롭게 배운 교훈 같은 것들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매일의 실천은 당신의 뇌가 부족한 것 대신 잘 되어가고 있는 것에 주목하도록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당신의 정신에 거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죄책감은 넌 뒤처졌어 라고 속삭이지만 감사는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라고 말해줍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때 당신은 더 깊이 잠들고 더 명료하게 생각하며 더 가벼운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수치심을 오늘의 가능성 속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더 강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죄책감 위에 세워진 마음은 반응적이 됩니다. 늘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자신의 가치를 얻어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감사의 뿌리를 둔 마음은 의도적이 됩니다.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에서 행동합니다. 압박감이 아닌 목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감사는 또한 감정적 회복력을 만들어냅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도 여전히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역경을 동시에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자신에게 어떤 점이 자랑스러웠는가, 무엇이 완벽했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끝났는가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어쩌면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에도 계속 나아갔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지지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힘든 하루를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십시오. 당신이 매일 감사로 하루를 닫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록 눈에 띄지 않더라도 발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생산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쌓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나약함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미완의 과업 너머를 보고 이미 이룬 것을 존중하는 훈련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루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밤 그런 성찰로 하루를 마감할 때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중심이 잡히고 더 집중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결과를 좇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죄책감이 스며들기 전에 깊은 숨을 내쉬십시오. 은혜로운 시선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당신이 한 일은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바로 그렇게